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입니다. 오늘 날짜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가 우리 5060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숫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나는 재산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혹은 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탈락해서 속상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자분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딱 3만원, 단돈 3만원이 넘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 3만원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30만원 넘는 돈이 날아간 겁니다. 1년이면 4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잠 안 오는 일입니까? 내가 평생 국가에 세금 낸 게 얼만데 정작 내가 늙어서 필요할 때는 국가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배신감,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1월 9일 기준으로 확정된 2026년 선정기준액 데이터를 제가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올해는 작년에 안 됐던 분들도 대거 수급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이 훨씬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는 냉정한 현실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부의 데이터는 단순히 얼마 올랐다는 뉴스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 확 달라진 기초연금의 기준을 낱낱이 파헤치고, 만약 내가 못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플랜 B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매달 국가가 주는 34만원, 부부라면 54만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15분 투자해서 평생 월 50만원을 버는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팩트체크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확정된 숫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이 228만원이었으니 1년 만에 무려 19만원이나 상향된 수치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더 놀랍습니다. 월 395만 2천원까지입니다. 작년보다 30만원 넘게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머리가 아프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중학교 교과서보다 더 쉽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여러분이 한 달에 직장 다니면서 실제로 버는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월급만 따진다면 대한민국 노인 90%가 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에다가 내가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 이자,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까지 전부 다 합쳐서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철수님이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만 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은행에 예금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본인이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정부 계산기는 다릅니다. 5억원짜리 집과 1억원의 예금을 복잡한 수식에 넣어 계산해보니 김 선생님의 소득 인정액은 월 20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인 228만원보다는 낮으니 다행히 받으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김 선생님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100만원을 더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준 초과로 탈락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김 선생님은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이래서 돈도 버니까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판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수 커트라인이 올해 247만원으로 아주 넉넉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빈곤층만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적당한 생활비를 쓰는 중산층 여러분도 이제는 정부 예산 1조 3천억 증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되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현재 소득이 적고 가진 재산이 없어도 이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은 깨끗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무원 생활을 딱 20년만 하고 그만둬서 연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나옵니다. 옆집 박 씨는 국민연금 150만 원 받는데도 기초연금까지 받아서 저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신 이 여사님은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이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자격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 여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전략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따지기도 전에 아예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중 한 명만 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부부 두 분 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뉴스에서 크게 떠들지 않는 2026년 기초연금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할까요? 정부가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할까요? 억울하다고 술 한잔 드시고 화만 내고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전략가가 아닙니다.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고 문이 잠겼으면 창문이라도 열어야 합니다. 부의 데이터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비책, 플랜 B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반 수급 대상자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 위기인 분들을 위한 비책입니다.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값? 예금?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타는 차가 좀 낡았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차는 기초연금 계산식에서 월소득 100%로 잡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4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차에서 매달 4천만 원의 현금이 쏟아져 나온다고 간주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법 같지만 실제 규정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득 인정액이 4천만 원이 넘어버리니 기초연금은 100% 탈락입니다. 실제로 62세 박 사장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지금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시는 집도 월세입니다.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줄 알고 신청하셨는데 탈락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10년 전에 사업할 때 뽑았던 대형 세단 그랜저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낡아서 똥값이 됐지만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어 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사장님께 제가 드린 솔루션은 간단했습니다. 당장 그 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리십시오. 2026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고배기량, 고가 차량은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차량 지분을 100% 이전하거나 아예 중고차 시장에 파시고 3000cc 미만의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차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 차가 지금 얼마로 잡히는지 모르시겠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서 차량 기준가액을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십시오.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매달 34만 원, 부부 54만 원이 공중분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집값과 관련된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아주 훌륭한 방패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여러분 재산에서 아예 없는 셈 쳐주고 빼줍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집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해지는데 실제 집값은 뚝 떨어져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로 달려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인데 공시가격이 6억으로 잡혀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초연금 떨어진 거 아니냐? 당장 조정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점수가 깎이고 재산점수가 깎이면 탈락했던 기초연금이 기적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90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지나면 구제받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직영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넋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안 주면 내 돈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주머니를 차셔야 합니다. 바로 세테크입니다. 2026년에도 유지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십시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연금 34만원씩 넉 달치가 넘는 돈을 세금 환급으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보너스입니다.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소득세 내시죠? 그 세금을 이걸로 다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안 챙기면 그게 바로 손해입니다. 또한 직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거나 본인이 직영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하여 특정한 조건의 유족연금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직영연금 관련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산으로 한 번만 조회해주세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 전략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예금과 빚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략가 양반, 내가 은행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빚이 5천만 원 있는데 이건 좀 빼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재산은 공제가 적고 빚은 생각보다 많이 빼줍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앉아서 당합니다. 먼저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딱 2천만 원만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즉, 선생님이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이 8천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 연 4%라는 점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3%대인데 정부는 4% 이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억울하지만 규칙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신 분이라면 예금을 조금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으로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집 수리를 하거나 혹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미리 증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증여는 너무 임박해서 하면 페널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채, 즉 빚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 여러분이 가진 대출금은 재산에서 100% 빼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잡혀서 재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사는데 대출이 2억 있다? 그럼 정부는 여러분의 집을 3억짜리로 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 받을 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꽉 채워서 빚으로 잡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 즉 잔액만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5천만 원이라도 통장에서 10원도 안 꺼냈었다면 부채는 0원입니다. 5천만 원을 다 꺼냈어야 5천만 원이 빚으로 잡혀서 재산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도 뚫어놨으니 빚으로 잡히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또 하나, 개인 간의 빚, 사채나 계모임, 갯돈 같은 건 공증을 받지 않는 이상 정부가 빚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권 대출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부채여야만 재산을 깎아준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이 드리는 용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로 50만원, 100만원씩 보내주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한테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가로서 화가 납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을 말합니다. 가족끼리 사적으로 주고받는 무료 이전 소득인 용돈은 정부 전산망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분들에게 당당하게 용돈 받으십시오. 계좌이체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용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서 큰 목돈이 되면 그때는 예금이라는 재산으로 잡혀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용돈을 받아서 저축하지 마시고 생활비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기분 좋게 다 쓰시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전략상 훨씬 유리합니다. 돈을 쓰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핵심, 5060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3가지만 심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무조건 다시 신청하십시오.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헛걸음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같은 다른 절세 전략을 찾으십시오. 셋째, 탈락하거나 제외되더라도 차량명의 이전, 공시가격 이의 신청, 세액공제, 그리고 부채 활용 같은 플랜 B를 실행해서 내 몫을 내가 챙겨야 합니다. 국가 예산은 먼저 아는 사람이 챙겨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입에 밥을 떠넣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부의 데이터는 앞으로도 5060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전략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확신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